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많죠. 대표적으로 섹터 업종으로 꼽아보자면은 말씀드린 시멘트주들의 주가 흐름도 좋은데요. 이와 함께 구리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 가격 상승이라는 포인트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길게 봐야 될 만한 이슈인지 이에 대해서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도 좀 어둑어둑해가지고 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아직도 방송이 3개나 남으셨다고요. 네, 방송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 또 이렇게 네. 알려드려야죠. 네. 오늘 저희는 구리 이야기를 해볼 텐데 대표적으로 한 종목, 대창 먼저 저희가 짚어볼게요. 대창이 오르는 이유를 알면 구리주가 오르는 배경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대창이라는 기업, 먹는 음식은 아니고요.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대창이라는 것은 이제 황동,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황동이라고 합니다. 구리를 이제 동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황동에 대한 어떤 밸브라든지 대창 밸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구리와 관련된 구리 제품을 이용해서 각종 이제 산업재에 대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기업의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라면 원재료,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원재료를 들여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 가격을 같이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있고 판매 가격을 못 올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기 가격을 바로바로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판매 가격을 바로바로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구리로 대표되는 비철금속 중에서 구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다릅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 가격을 바로 전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폭의 영업이익은 항상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폭보다 판매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익은 더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지금 구리 가격이 단순하게 올라가는 부분들, 현재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견조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대창을 포함한 구리 관련주들이 오로지 온리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앞서 봤던 그래프도 보셨겠지만 단기간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는 또 한번 구리나 옥수수 목재가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공포가 정점을 찍었나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구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수혜를 볼 종목 그 원자재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라면 또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성 회수가 된다라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원자재 시장과 위험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과 원자재 가격이 이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가격 조정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런 것들이 시작인지 아니면 잠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쉬어가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끊임없이 오르기 시작했던 원자재 가격이 다소 조금 주춤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은 관찰할 때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오른 건 맞고 여기서 계속해서 원자재가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된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구리 가격 하락과는 달리 오히려 구리주들은 상승하고 있잖아요. 대창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9% 넘게 오르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무리겠네요? 지금 신규 진입은 다소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하지만 지수는 올라가고 있죠. 대창이 지금 한 3% 정도 오르고 있네요. 대창은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윗꼬리를 살짝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다소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관련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따라서 다소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흐름들은 이미 선 반영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영역은 여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대창 말고 구리 관련주로 또 어떤 종목들이 구리 관련주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LS라든지 이구산업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지금 그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을 다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셔서 이 기업들의 특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가격을 판매가에 전이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들에 따른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주목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주로 LS, 풍산, 이구산업 이야기하시는데 마침 또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LS는 왜 못 갈까요? 라는 질문에 무거워서예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서 차윤 소장님이 구리 가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관련주들을 매매해보자라고 했으니 매매할 때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세 탄력이 좀 있는 것들이 좀 낫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 나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들과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지만 지금 대창 같은 경우가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게 안 올랐으니까 이것을 좀 움직이겠거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분출된 종목이 또 제2차 분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차영조 소장님이 구리주를 매매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시겠어요? 일단 1차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은 풍산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리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구리 관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코너에서도 리모델링과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풍산의 동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를 제시를 했었고 일단은 고점이 4만 9천 원 정도를 터치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4만 원대 초입까지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 조정을 좀 받으면서 구리 가격의 변동성이 생긴 거는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꽤 높은 가격에 대한 리포트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관심을 좀 자아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충분히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도 전략입니다만 한 차례 시세 이후에 조정받은 시세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백신 지금 접종자가 우리나라도 1,3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오늘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이런 것과 지금 선거 앞두고 또 건설 경기의 회복세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풍산 같은 경우 우리가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4차 산업 성장주 이런 것만 얘기한다 하더라도 집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기계라는 게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러한 전통적인 굴뚝주들도 상당히 규칙가 주목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풍산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채팅방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자재가가 상승하는 것을 지금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어떤 분은 구리로 포인트를 잡으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재지 상승력이 더 가볍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얘기한 시멘트를 보신 분들도 있고 정말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 주인공은 구리였지만 그렇죠. 혹시 눈여겨봐야 될 원자재가 뭐 식료품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예를 들어서 재지라든지 원두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셨던 것들을 이제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데 단 하나 이제 변동성이 오면 이런 변동성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KIFRS라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원자재 가격이 낮은 게 원가 반영이 되고 네. 이게 이제 높은 게 나중에 반영이 되죠. 아, 근데 이제 이게 꺾이게 되면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높은 가격이 반영이 되고 낮은 가격이 이제 가격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원자재 가격이 높게 되니까 이러면 기업의 이익은 급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차가 존재하네요. 존재하죠. 그 시차가 올라갈 때는 기업의 이익으로 작용하지만 이게 꺾이게 되면 기업에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원재료 가격을 앞서 이제 그럼 전략이 바뀌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제품 가격을 판매 가격에 전이할 수 있는 기업이 좋죠. 근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제품 가격을 판매 가격에 전이 못하는 기업이 오히려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팁으로 삼으신다라면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옥수수, 대두, 커피, 페인트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자재가 상승, 물가 상승은 지금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또 구간에 접어든 만큼 너무 무턱대고 고점 매수보다는 잘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 점검 오늘 차윤수 수장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